성함이요? 손규성입니다. 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무당 쌍문동 애기선녀입니다. 쌍문동 애기선녀가 애기선녀님은 제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쌍문동은 한국의 지역명이에요. 저희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 중에 네. 애기선녀님이 저희 표현에는 앞장선다고 하거든요. 네. 제일 앞에 나서서 점도 봐주시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 때문에 제가 애기선녀님은 아니지만 그냥 절 부를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무당이라는 것이, 이런 직업이 생소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무당이 어떤 일을 하시고 무당이라는 직업의 역사는 대략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당이라는 거랑 무속이라는 거는 역사가 되게 깊어요. 정확히 몇 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나라가 형성되면서부터 같이 시작한 게 무당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막 거슬러 올라가면 하늘에 제를 지냈어요. 나라가 하나가 운영이 되고 하려다 보면은 제일 약했던 게 천재지변이잖아요. 이런 거에 막기 위해서 같이 그때부터 무당의 역사는 시작이 됐어요. 나라에는 항상 그 나라의 제사를 주도하고 나라에 점을 쳐주는 분이 항상 계셨어요.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직종은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인데도 무속을 이렇게 조상을 모시고 신령님을 모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표현하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영매술사라고 하잖아요. 네. 귀신을 보고 귀신을 접하고 그 소리를 전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뿌리를 보면 같긴 해도 하는 역할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무당이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무당의 특징, 무속의 특징은 조상을 좀 섬기고 조상을 모셔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신이 오는 것도 있지만 네. 조상신이라고 해서 조상신이 앞장서 주시고 조상신이 움직여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무당으로 근무를 하신 지는 만 2년째고 횟수로는 3년인데 만 2년이에요. 제가 너무 어릴 때부터 이런 거를 믿고 받아들인 지는 꽤 오래됐어요. 하늘에 고하고 저 이제 무당을 한다, 이게 신내림 굿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된 지는 만 2년 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신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고 어떤 증상이 있으셨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좀 안 믿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국 사람도 많이 안 믿어요. 그냥 누구나 다 안 믿어요. 네. 사람마다 오는 신병들은 다 달라요. 누가 보면 정신병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귀신이라고 영혼이 씌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어렸을 때 몸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게 그냥 학교 창문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허리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몸이 치이는 신병이 있고 네. 금전적으로 진짜 바닥을 쳐서 내가 가진 모든 거를 다 잃고 아니면 내 가족이 뭐 아프건 네. 잘못되고 이런 경험을 하다가 제자가 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신병은 좀 다르게 와요. 그럼 그게 신병이라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그 당시에도 뭔가 느낌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 당시에도 사고 나기 전에 이미 꿈으로 제가 사고 나는 걸 봤어요. 5분 상관으로 잠깐 잠을 들었는데 떨어지는 걸 분명히 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피해가질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무당은 자기 앞날을 피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제가 무당도 아니었지만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게 결론적으로 무당을 하게 된 계기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13살부터 그런 신병을 겪었거든요. 그런 사고는 17살 때 왔어요. 네. 근데 그 사고를 당하기 전부터 제가 이미 일반 사람이랑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부모님 또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런 무당집에 바로 온 건 아니었고요. 부처님 쪽도 가보고 그리고 안 되니까 최면 치료하시는 데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다니는데도 정상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질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어리니까 피하고 싶었어요. 그냥 뭐가 부러지고 나았으면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버텼을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학교를 갔는데 당장 못 걷게 되었어요. 병원에만 누워있는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런 무속적으로 다시 오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빠가 점집을 갔어요.
무당으로서 수입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당연히 있겠죠. 네, 네. 왜냐면은 점을 볼 때 점사비가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수입일 순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 그걸 한다고 저희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이게 아니라 당연히 그걸 벌게 해주시는 모시는 신령님들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그걸 모아서 신령님한테 제사도 지내고 기도도 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애기 선녀님의 뭐 형상이나 이런 거를 혹시 보시는지. 네, 우리 애기씨 머리가 이렇게 만두 머리가 이렇게 딱 머리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근데 형상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할 때처럼 계속 보이거나 이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제가 일반 사람을 만나는데도 앞에 막 나와서 얘기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애기처럼 막 천진난만한 건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애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끔 애기씨가 마음대로 할 때는 있어요. 과자를 먹고 싶다거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때는 제가 막지 못하게 훅 나와요. 다른 무당분하고 접하게 된다면은 서로 보시는 신의 서열 같은 것도 있고 모습도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느껴져야 될 때는 느껴요. 그리고 뭔가 나한테 할 말씀이 있으시다든지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보여도 매번 막 누구 모시고 있구나 뭐 하고 있구나 이걸 보진 않아요. 그리고 서열은 있다고는 말은 해요. 하늘에서 모시는 분들의 서열이 높고 뭐 조상의 서열이 낮고 이렇게 흔히들 말씀을 하는데 신들이 뭐 다 똑같은 계급이다 이게 아니고 저는 꼭 계급이랑 서열을 많이 따지진 않아요. 받는 인간 자체가 잘해야 돼요. 서양에서 좀 더 익숙할 만한 뭐 예수, 뭐 부처, 알라 이런 신들의 존재를 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에 가면 교회만의 기운이 있어요. 절에 가면 절만의 기운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진 않았어도 교회에 갔을 때 여기는 이런 기운이다 하고 느껴요. 왜냐면 무당들은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 간다 그래도 그 터의 기운을 느끼거든요. 외국인 분들이 절에 가면 그 기운을 느낄 거예요. 편안한데 딱 묵직함들이 있어요. 그게 기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기독교인 분들 혹은 뭐 불교, 뭐 다른 천주교 뭐 이런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이렇게 애기 선생님 앞에 뭐 점을 보러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가요? 되게 많아요. 해외에 계신 분들하고도 점사를 볼 때가 많아요. 전화 통화로. 근데 전화 통화로 하면은 그만큼 기운을 느껴서 점을 보긴 힘들어도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외국인 손님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선은 언어가 좀 통해야 돼요. 외국 분도 와도 얘기가 통해야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된다 그러면 보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서양에서는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엑솔시즘이라 해서 좀 이런 테마 문화 같은 게 좀 존재를 하거든요. 네. 굿을 해주신다거나 이런 거를 애기 선생님께서도 좀 하시나요? 네, 해요. 뭐 악령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우리는 안 좋은 조상이다, 안 좋은 귀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런 안 좋은 기운이 사람한테 가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안 좋은 행동을 한다거나 휘둘리는 삶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기운을 빼내는 작업 그런 걸 해요. 그럼 이제 한국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통해 무당이라는 직업이 조금씩 해외로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무당이 표현되는 본 모습? 적 있어요. 그 곡성 아세요? 곡성 보고 저도 무서웠어요. 그 음습하고 이렇게 소름 끼치고 이런 거는 잘 담은 거는 맞아요. 뭐 흔히들 외국에서는 저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쁜 비방을 하면 나도 돌려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하진 않아요. 자극적인 것만 좀 모아놨긴 했어요. 그러면은 무당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어떤 학교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무당 학교가 따로 있진 않고 행위를 배우는 학원 같은 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다녀보진 않았고 그 하늘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꿈에서. 하늘 학교에서 뭔가를 매일같이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동그란 그냥 점 같은 형상이었거든요. 제가 캐스퍼처럼 네. 진짜 꿈에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종종 하늘 학교 꿈을 꾸는데 지금은 제 모습처럼 보여요. 만약에 일반인들도 무당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어서 뭔가 신내림을 갖고 이럴 수 있는 건가요? 할 순 있지만 정말 힘들고 젊은 사람들은 뭔가 화려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해서 흔히들 무당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돈 벌고 싶어서 사람 앞에 나서서 할 수가 없어요. 욕심으로만 할 수는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이. 욕심이 드는 순간 이미 제대로 된 이 신령님들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생년월일 말씀드리면은 네, 생년월일 불러주세요. 네, 저는 94년생 3월 30일 네, 성함이요? 손규성입니다. 볼게요. 네네.
아저씨는 얌전해 보이긴 해도 욕심 엄청 많네요. 그리고요, 기운도요, 예술 쪽에 기운이 있어서요, 막 엄청 예민해요. 등치는 엄청 커도요, 엄청 예민해요. 생각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 아저씨랑 잘 맞는 거예요. 둘이 얘기하다 보면요, 다른 여자들보다요, 말이 더 많아요. 일반 회사 다니는 거 어차피 맞지도 않아요. 아저씨는 아저씨만의 일을 하는 거는 잘 맞거든요. 근데 뭘 하나를 만들어내는 쪽을 잘해요. 그때 사업했던 거에 말아먹었어요. 돈 많이 들여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아저씨가 저번에 사업 벌렸을 때는 되게 성급했던 거예요. 네, 맞아요. 돈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그냥 머리 쓰는 쪽으로 한 거예요. 올해 아저씨가 준비하는 것들 몇 가지가 보이거든요. 네. 제대로 되는 시기는 아니에요. 내년 넘어가야 돼요. 올해 지금 준비하는 게 있어요. 이거 말고도 따로 또 둘이 꽁짝꽁짝 준비하는 거 있어요. 아저씨는요, 친구들한테 상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랑 어울리는 거 말고 내 마음이랑 맞는 사람이랑만 노는 거 좋아하고 얘기 나누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요, 아저씨네 집에요, 가족 말고 친척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어떤 남자 아저씨가 돌아갔다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좋은 거는요, 우선 아저씨가 하자 그러면 토 안 달아서 좋아요. 네, 맞아요. 둘이 합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아저씨도요, 한번 눈 뒤집히는 성깔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학교 다니는 공부 아닌데 공부 배워볼까 하는 거 있어요, 지금. 네, 맞아요. 해요. 그거 하면 좋네요. 그리고 저 아저씨는요, 엄청 특이한 사람이네요. 왜요? 어떤? 아니, 성격도 특이하단 말 많이 들어요. 맞아요. 네. 지편이면요, 막 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받아준다 그랬잖아요. 네. 다른 일반 사람들한테, 자기가 안 친한 사람들한테 곁도 안 줘요. 어차피 네. 머리 안 좋진 않아요. 근데 지가 관심 없으면 그 머리를 안 쓰니까 능력이 딱 안 나와요. 근데 저 아저씨가 갈팡질팡하는 건 작년이 더 그랬어요. 저 아저씨는 저기를 완전히 넘어가야 되나 여기에 있어야 되나 이게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아저씨는 어차피 외국에 나가는 거는 안 끝났어요. 한 번 더 나갔다가 뭘 배우고 오든 조금이 좀 더 몇 년 나갔다 오든 또 남았어요, 저 아저씨. 네, 맞아요. 그럼 나 한 번 다 했으니까 가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를 아는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되게 잘 아는 사람. 그래요? 처음 만났어요, 저희는. 저희 처음 만났습니다. 그냥 하나의 직업이다, 하나의 종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한 말씀 하자면 요즘 상황들이 다 힘드시잖아요. 해외 분들도 지금 힘드시고 한국도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들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편안한 생각하시고 좋은 마음 가지셨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